큰 상황에서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성장률 전망치는 조금 낮췄습니다. 다음 달 하는 금통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김명실 IM증권 연구위원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연준 FOMC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기준금리 시장의 예상대로 4.5% 유지를 했잖아요. 네. 역시 좀 물가 불안을 조금 의식한 겁니까? 네, 이번에 성명서랑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알려졌듯이 예. 일단 경기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1%에서 1.7%로 낮아졌습니다. 1.7로요. 네, 반면 물가 전망치는 2.8%로 높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 우려했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미국의 경기는 둔화될 수 있고 반면 인플레이션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연준의 시각에서도 똑같이 확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 물가는 조금 오르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잡히지는 않고 성장률은 조금 낮아지니까 일단 금리를 좀 유지한다. 네. 그런 얘기인데 혹시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영향 같은 게 좀 구체적인 언급이 좀 있었습니까? 구체적인 언급 자체는 자제가 됐습니다. 사실상 연준에서도 트럼프 관세 정책이 4월 달부터 시행이 됐을 때 이게 경기에 얼마만큼 충격을 줄 건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얼마만큼 충격을 줄 건지는 사실상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예. 다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점은 관세 정쟁이 보복 관세로 확산됐을 때 결국에는 글로벌 관세 정책으로 확산이 될 경우 글로벌 교역량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는 부담감들도 있겠죠. 이런 예. 부분들이 물가보다는 성장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파월의 입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언급이 됐습니다. 저희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전 1월 달 FOMC 대비해서는 다소 이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리스크들을 조금 더 걱정했던 파월의 발언들이 조금 다수였지 않았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역시 관심은 이번에는 금리가 이렇게 유지가 됐는데 올해 몇 차례 낮출 것인가? FOMC 위원들이 점을 찍어서 표시하는 그 점도표라는 게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작년 12월 거하고 크게 바뀐 게 없어요? 네, 결론적으로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작년 12월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올해 기준금리는 2차례 내리겠다. 2번. 네. 네. 그리고 내년에도 2차례 내리겠다. 내년에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7년도에는 한 차례 내리면서 기준금리 인하를 종료하겠다. 작년과 동일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예. 네, 이제 한 가지 조금 파격적인 정책 중 하나는 QT 축소였습니다. QT. 네, 사실상 1월 FOMC 의사록을 통해서 QT 축소와 관련된 위원들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양적 긴축하는 거죠. 돈의 양을 줄이는 QT를 어떻게 바꾸었어요? 원래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QT 규모는 미국 국채 기준으로 월 250억 달러가 상황되는데 이번 4월부터는 기존 25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축소를 하겠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네, 50억 달러치만 팔겠다. 250억 달러 팔다가. 맞습니다. 네. 왜 이렇게 속도를 조금 QT 속도를 늦춘 건데 왜 그런가요? 여기에 대한 이면에는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졌다시피 미국 재무부의 현금 보유 잔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크게 지적이 됐습니다. 예. 사실상 부채 한도가 지금 목에 찬 상황에서 미국 재무부의 현금, 소위 말해서 TGA라고 하죠. 올해 이제 연초 기준으로는 TGA 규모가 한 7천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지금 3월 12일자 기준으로 4,500억 달러까지 급감했고요. 네. 급감 속도를 고려하면 빠르면 7월, 늦어도 8월 정도에는 재무부 현금이 고갈날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됐습니다. 네. 반대로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QT를 지속하다 보면 결국에는 올해 빠르면 상반기 말, 늦어도 하반기 초반 정도에는 부채 한도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질 건데 네. 이 경우 당연히 재무부에서는 다시 곡간을 채우기 위해서, 즉 재무부의 현금들을 채우기 위해서 재무부 단기국채 발행들을 늘려갈 거고요. 네. 그럼 시중에서 단기국채 발행을 하다 보니까 시중의 지준과 영레포의 잔고는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재무부는 2019년도에 한번 겪었죠. 트라우마 중 하나인 레포 금리 급등이라는 사례를 경험했기 때문에 네. 단기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준의 QT 감축은 아마 필연적이지 않았냐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결국에 이번 4월 달부터 QT 규모 자체가 줄어들 건데 과연 언제 종료가 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연준의 스탠스로 봤을 때는 부채 한도 협상 타결 직후에 아마 QT 종료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점도표 금리나 횟수는 작년 12월에 비해서 똑같이 2차례니까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만 양적 긴축을 좀 줄여가는 속도를 늦춘 거는
조금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 뭐 비둘기파적으로 해석된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국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건 연준이 언제 기준금리를 내릴까잖아요. 근데 이제 연준에서 계속적으로 힌트를 주지 않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는 이게 계속 굉장한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일단 그 연준의 완화 정책의 첫 발을 띄는 계기가 아마 QT의 축소라고 QT 생각을 축소다. 하고 있고 뭐 이번 4월 달부터 QT 축소를 계기로 경기 둔화 정도에 따라서 빠르면 6월 정도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이요? 네. 지금 FOMC는 5월도 있죠? 맞습니다. 5월, 6월 6월, 네. 있는데 첫 번째 금리 인하 시점이 6월일 것 같다는 시장이 좀 전망이 많아요? 맞습니다. 어, 뭐 그 이유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파월 의장이 기존 대비해서는 약간 도비시하게 돌아서긴 했지만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멘트들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예. 뭐 그러다 보면 당장 5월보다는 6월 정도가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시장에서도 그 부분들을 반영해서 오늘 이제 장중에 미국 국채 2년물 금리가 드디어 4%를 하회하기 시작했습니다. 4% 밑으로요, 2년짜리가. 네. 네. 그러면 6월에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때 지금 성장률은 아까 전망치를 2.1에서 1.7% 낮췄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미국에게 경기 침체 우려가 조금 부각이 되면서 혹시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시장에서 조금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걱정은 어떻게 없다고 봐야 됩니까? 파월 의장은 혹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뭐 파월 의장의 발언 자체는 미국의 경기가 침체로 간다라고 단언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제 뭐 정부 공식적인 발언에서 침체가 온다라는 발언들은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 보니까 다소 자제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다만 이제 저희도 그렇고 앞으로 미국의 관세 정책이 이제 4월 그리고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네. 이로 인한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부분들은 연준이 여전히 의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관세 정책과 트럼프의 대부분의 정책들이 뭐 결국에 미국의 경기를 어느 정도 조금 둔화시킬 수 있다라는 공식적인 발언을 하다가 뭐 그 이후에 좀 철회를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예. 뭐 그러면서 미국의 주가 지수도 급락을 했었고 당시에 미국 국채 금리도 빠르게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예. 이번 파월의 발언 역시 아마 비슷한 수준 연장선상이지 않냐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예. 결국에 미국의 경기가 작년도에는 소비를 위주로 급격하게 성장세를 지속했다면 올해는 이제 서베이 지표 위주로 지표들이 점진적으로 둔화되는 모습들이 관측이 됐었고요. 경기 지표들이요. 맞습니다. 네. 실제로 최근에 나왔던 소매 판매 지수죠. 대표적인 소비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도 컨센서스를 하회하기 시작하면서 네. 결국에 사이클론은 미국의 경기가 기존의 확장에서 둔화 사이클로 갈 수 있다는 부분들은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뉴욕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크게 이렇게 하락세로 돌아서니까 이게 결국은 자산 효과로 해서 소비를 줄일 것이다 이런 걱정들이 조금 있잖아요. 이런 게 소매 판매 둔화로 조금 작용할까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증시라든지 투자 자산들이 올라가면 부의 낙수 효과라고 해서 그 부분들이 소비 증대를 불러일으킵니다. 실제로 작년에 미국의 초과 저축 소진 문제들은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어 왔었는데 미국의 주요 소비 관련 지표들이 호조를 보인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미국 증시의 화랑이었고요. 다만 올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부진한 모습들이 받쳐주면서 결국에는 고금리와 함께 주요 금융자산들의 하락 부분들이 미국 소비들의 상승폭들을 저해할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인플레 효과,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인플레가 과연 관세가 인플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래서 연준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달라질까 하는데 일단 이번에는 큰 변화 없을 것으로 보지만 이게 만약에 관세 전쟁이 보복전으로 확전하면서 인플레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혹시 올해 금리 인하 없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분석들은 좀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3월 FOMC 직전까지는 뭐 채권 시장도 그렇고 주식 시장도 그렇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프라이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채 금리도 단기물을 중심으로는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예. 다만 3월 FOMC에서 뭐 별다른 변화점이 없다고는 하지만 이전 대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보다는 경기 성장에 대한 우려가 조금 보다 강조된 점들로 미루어 봤을 때는 뭐 연준의 포커스가 뭐 물가 당연히 중요하긴 하겠지만 성장이 무너지는 속도 자체가 더 커질 가능성들을 우려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고요. 예.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아무래도 연준이 올해 상반기 말 정도에는 한 차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고 하반기에도 이어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 말 그러니까 연준이 이제 6월 FOMC에서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고 하반기는
하반기는 보통 몇 월로 예상을 해요? 하반기는 가장 지금 CME 선물 시장에서 크게 반영되어 있는 시기가 9월 달입니다. 9월. 네. 그러니까 6월과 9월 정도 두 차례 0.25%포인트씩 낮추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했네요. 일본 은행 얘기 잠깐. 일본이 어제 통화정책 금융회의, 금융통화정책회의를 했잖아요. 역시 이제 기준금리를 유지를 했는데 0.5%죠 현재. 뭐 트럼프 관세 정책 좀 지켜보자 이런 겁니까? 네, 아마 그런 부분들이 가장 컸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가파르게 진행되는 엔화 강세에 대한 부담 요인들도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엔화 강세. 네, 사실상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월 달 기준으로 4%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일본 은행이 고수하고 있는 물가 목표치가 2%이기 때문에 물가의 레벨치를 고려한다면 당연히 인상에 대한 기조들을 이어가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뭐 실제로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일본의 춘투 임금 협상 결과 5% 정도의 임금 인상 가능성들이 지금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당연히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는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다만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뭐 최근에 트럼프 관세 정책발 불확실성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도 뭐 상충되는 측면에서 제기가 되고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일본은행이 이번 달에는 동결 결정을 하는데 가장 큰 이유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상 기조는 일본은행이 유지하지만 당장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 영향을 좀 지켜보면서 좀 시점을 조금 보겠다 그런 얘기네요. 자, 우리나라로 이제 오는데 우리도 이제 금통위가 4월로 예정돼 있는데 그에 앞서서 지금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가 1.5%로 낮췄는데 1.5%라 그러면 한국은행 전망치하고 지금 똑같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모건 스탠리가 뭐 1.2%까지 낮췄어요. 어느 정도 이게 굉장히 분석을 제대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아무래도 관세 정책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국내 경기에 대해서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적용하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실제로 한은에서도 1.5%라는 성장률 전망치의 배경에는 네. 뭐 기본적 시나리오와 낙관 시나리오, 부정적 시나리오 모두 있는 가운데 이제 현재 한은은 기본적 시나리오를 가정한 측면에서 1.5%라는 성장률 전망치를 제공을 했었고요. 기본 시나리오로. 맞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제 올해 이제 2월 달 포함해서 두사 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들을 프라이싱해서 1.5라는 숫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후로 뭐 최근에 이제 관세 관련된 불확실성이 축소보다는 확대 쪽으로 가는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뭐 기본보다는 비관에 조금 가깝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예. 두 번째로 정치 리스크 관련 불확실성이 기존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길어지는 거.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확실성이 길어지다 보면 가장 결정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내수 경기고요. 내수. 뭐 지금 한은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내수 경기가 계절적 측면에서 돌아선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좀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있어요? 한은 전망치 1.5%라는 숫자의 경로는 상저하고에 기반을 해 있고요. 네. 뭐 그런데 이제 반면에 지금 정치 리스크가 길어지다 보니까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후행적으로 반영이 되면 내수 경기 회복 시기 자체도 하반기가 아니라 그 이후로 지연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뭐 저희도 이제 1.5%라는 숫자를 한은이 제시하긴 했지만 실제로 올해 하반기에 한은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새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 역시나 크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내수가 회복이 좀 될 시점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늦어지면서 길어지면서 이것도 늦어지면 또 성장률이 1.5%보다 낮아질 수 있다. 모건 스탠리가 1.2%까지 내린 배경도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다음 달 하는 금통위 이제 미 FOMC의 금리 유지 결정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할 텐데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뭐 내리는 쪽에 조금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차기 금통위가 2분기에 4월 달 그리고 5월 달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사실상 뭐 시장 컨센서스도 그렇고 저의 의견도 4월은 한 차례 쉬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4월은 쉬고요. 맞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그래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어제 발표된 한은의 이제 2월 달 금통위 의사록이었습니다. 의사록이요. 네. 의사록에서 뭐 그 자료에서처럼 걱정거리가 굉장히 많아진 금통위원들의 발언들이 연속되면서 뭐 예를 들어서 환율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금융 안정, 가계부채라든지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부담감들이 반복적으로 언급되다 보니까 뭐 추가적으로 연속적인 금리 인하를 이어가기보다는 한 차례 상황을 봐가면서 5월 정도의 추가 인하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시각들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좀 시장에서 4월 달 FOMC 인하가 거의 유력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한 차례 4월은 쉬고 사실 최근에 환율이 엔화는 달러가 떨어지면서 일본 엔화는 올라가니까 우리 원화도 오를 줄 알았는데 원달러 환율은 그냥 높은 수준에서 맞습니다. 원화가 떨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강해지진 않아요. 왜 그러죠? 맞습니다. 뭐 가장 일본과의 차별점을 보이는 부분들은 경기 펀더멘털입니다. 경기가 안 아시다시피 좋아서. 앞서 예. 말씀드린 대로 정치 리스크 관련된 불확실성이 국내 내수 경기에 주는 부담감들이 굉장히 크게 반영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관세 정책 관련해서는 일본보다는 국내가 더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들이 크기 때문에 네. 뭐 환율 역시나 원화 약세 쪽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집값이 급등하는 것도 한국은행 금통위 결정에 상당히 부담이 되겠죠. 네, 뭐 사실상 이제 토제 네, 실신 다시 또 때문에 이제 재지정. 맞습니다. 네.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뭐 네. 2월 달과 3월 달 기준으로 뭐 부동산 가격 거래량 자체도 급격하게 늘어갔고 네. 뭐 특히나 이제 주요 지역 위주로 부동산 가격의 급등세들이 다시 시현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은으로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걱정거리를 한 가지 더 안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했을 때는 뭐 즉각적인 금리나 자체는 한은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 연준 FOMC의 금리 유지 결정과 한은의 금리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명실 IM증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